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9호 제2면입니다. 황대호 도의원, 경기도 제6회 장애인 제6회 북부사무소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3, 은 11일 경기도 제6회와 경기도 장애인 제6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사무소에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 일상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 체육회는 북부사무소도 없고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황 부위원장은 민선 8기 도지사 정책 공약인 경기도 제6회 장애인 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찬 첫발을 떼보자며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연구용역 및 TF팀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훈 체육과장은 북부사무소 설치는 지난 3년간 논의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북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 상시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 하반기 경기도 대시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 축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 혁신 정책토론을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좌장을 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 혁신 정책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 축제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혁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교일 한국UAM협회 교육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혜택이 적다면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 확대 중이나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지원이 저조하고 관련 분야 인원도 적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이사는 스와트 분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드론 공연 관제 촬영 등의 실무 교육 과정, 드론을 활용한 직업 영역 개발, 교육 취업 연계 반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 임금 수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4차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디지털 역량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우 교수는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 개발,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장애인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AR, VR 등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드론 관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교육과정,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이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문 교육기관 설립, 전문 강사 육성, 관련 규정 개정, 고용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석했다. 이병화 연구위원은 특정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른 드론 산업이 가능하다면서 각 장애 유형별 고령화 수준을 분석한 사례 중 발달장애인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육성하여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선현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스템 분야에서 인력 다양성 측면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가져와 장애인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국내 4차 산업형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고등교육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 인력 양성과 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신재미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6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장애인 기업 현황을 제시했다. 신 팀장은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화 지원이나 보증금 임대 사업 등 장애인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특히 창업 시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협동조합도 지원하여 기관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도의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장애 아동은 어디서 놀아야 하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용인 1, 은 1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아동들의 놀이 공간을 개선해 놀 권리를 높이겠다며 시작한 아이누리 놀이터가 정작 오랫동안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 아동 놀이터 이용 문제가 지적돼 무장애 통합 놀이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무장애 놀이터는 수원 2곳과 광명 1곳으로 3곳에 불과하며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등 장애 아동의 놀이터 이용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제정된 경기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9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며 하지만 기본 방향에는 장애 아동의 아이누리 놀이터 사용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자문단 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합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 및 제품 설계 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자형 의원, 지역교육도서관 장애인 도서 자료 확충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장, 비례, 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도서관들의 장애인용 도서 자료 비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장애 학생에 대한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교육도서관들의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위한 자료 비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두 답변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처음 답변서에는 자료 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가 두 번째 답변서에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부랴부랴 파악하여 제출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하여 10곳가량의 교육도서관이 있음에도 할자,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등 장애인용 도서 자료는 대부분 중앙교육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고 지역교육도서관 도서 자료 수는 0건으로 표시된 것이 다수라며 중앙교육도서관이 장애인 도서 확충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내 각 지역의 교육도서관에도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용하는 교육기관인 교육도서관이 오히려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며 경기교육이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